이런 뭐 요즘 설마 이제 고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인권 침해, 폭력 예, 등이 이런 그렇지 건 안 할 텐데 이제 뭐 사건 조정이나 이런 건 여전히 좀 위험성이 있죠. 어쨌든 이것도 우리 경찰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 저 통과됐나요? 그 인권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국회에서 국가폭력범죄,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 조작 행위, 고문 뭐 이런 거, 이거 앞으로는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영원히 처벌되는 그런 상황이 곧 오게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뭐 안 하겠지만 어떤 국민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경찰관 인권 행동 네. 강령도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도 그 내란 사태에 본의 아니게 또는 뭐 의도를 가지고든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됐는데 사실 그것도 중간 지휘관들이 사실 판단을 잘했어야 될 사안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 상황은 그 명백한 위헌행위인데. 예, 그거는 저도 그날 담 넘어 들어갔는데 경찰들이 문을 이 막고 있더라고요. 아내하고 차 타고 갔더니. 저도 담 넘어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헌법상 명백하게 저게 적법한 정당한 그리고 적법한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를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긴 하던데, 뭐 폭력적으로 막거나 그러진 않고, 예, 하여튼 물리력으로 막고 있기도 하고 또 묻어주기도 하고 혼선을 빚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럴 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최소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도로교통경단은 특별히 볼 게 없을 거 있고요. 소방청은 워낙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 119 일단 이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긴 하던데 이 소방 헬기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때 소방도 당연히 산불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헬기 출동하는 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초기에 그 산불 신고 접수가 되면 119에서 처음에 인지하면 동시에 산림청에 통보하고 저희 헬기도 동시에 출동을 시킵니다. 예. 예. 현장 지휘 권한은 산림청이 갖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다. 예. 산림청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지방정부가 하고. 예. 예. 그런데 다만 산불이 도시명 재난으로 민가나 시설물 피해로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또 소방에서 지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소방 중심으로 소방력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혼선이 벌어지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짜 119는 119 소관은 아니죠. 가짜 응급차.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죠.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네. 예. 그리고 R&D 얘기했는데 제가 경기도 있을 때도 얘기 자주 했었는데 좌우간의 R&D 소방장비 개발 R&D 얘기는 이게 정말 그 위험한 화마 속으로 꼭 사람이 소방장비를 싣고 들어가야 되냐. 그런 거야말로 그 로봇 소방 활동이 필요한 경우 아닐까. 예, 맞습니다, 대통령님.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연구 개발을 하긴 하는데 수요가 별로 없어가지고 대대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통령님, 그래서요. 24년, 25년 현대자동차하고 소방하고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지금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어요? 그 시제품이 나왔고요. 그래서 연말에 2대를 배치를 하고 내년 2월에 일선 관서에 배치 4대를 배치를 하면 심도가 깊은 지하라든지 또 소방관이 진입했을 때 위험성이 많은 고위험 시설에는 우선적으로 무인 소방차 로봇을 투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소방차예요? 소방 로봇이에요? 소방 자동차 로봇입니다. 자동차. 예. 그러면- 방수도 가능하고요. 또 그러면 센싱 기능도 있습니다. 평지가 아니면 못 가요? 제한은 있지만요. 어느 정도 지금 기술로서는 좀 커버가 돼 있습니다. 그 실증 테스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어쨌든 부족한 그건 점들은 좋고요.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소방 장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군 장비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어서 예. 지금 ADD의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정말 대규모로 R&D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방 장비도 어쩌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제대로 개발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국내에서만 쓸 게 아니고 해외도 충분히 넓게 보면 시장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근데 이 연구 개발을 이거 뭐 아무리 이번에 60% 늘려서 한들 사실은 R&D 규모를 보면 소규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급장난이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R&D 규모에 비하면. 규모가 차라리 국방연구소하고 협업을 하는 게 어때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강조 말씀 주신 이후로 네.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소방하고 기술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개발된 국방 장비들을 소방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들 종목들을 몇 가지 저희가 추려서 네. 연계해서 소방 R&D 사업으로 더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무인 순환정과 같은 무인 소방정입니다. 그 군에서 개발된 탐색 장비인데요. 수색 구조 상황에 소방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 기개발된 연구 성과가 있기 때문에 좀 손쉽게 속도를 내서 소방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 개발 과제도 좀 공유하고 아예 연구도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러려면 아예 연구소도 합치는 게 어떨까? 지금 그런 생각이 방향은 저희가 지금 같이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근데 공간을 합치거나 인적 조직을 결합시키는 것은 아직은 무리겠죠. 아직은 현실적으로 여같이 하는 근데 상황이 어디서 좀 해요 많습니다. 주로 소방 R&D는? 소방청에 R&D 팀이 있습니다. 소방청 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공간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세종에 있습니다. 세종에 예, 몇 명 있어요? 3명으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는 기획 파트에 3명이고요. 소방과학연구소 그건- 연구원이 있는데 그건 어디 거기는 이제 있어요? 연구원들이 아산 쪽에 있습니다. 아산에? 예, 그래서 몇 명? 내년에는 몇 명 있어요? 거기 42명 있습니다. 40명. 역시 뭐 그리고 예,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좀 협업을 좀 하든지 하면 또 효과가 좀 빠르지 않을까, 빨리 나지 않을까 싶어서 한 얘기인데 뭐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조직이 다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하는 산하기관이 하나 있군요.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일단 다 드렸고 인사혁신처 말씀하실래요? 네,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직무대리 유승주입니다. 이어서 인사혁신처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장입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들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혁신처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민이 직접 인재를 추천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새 정부 출범을 지원해 왔고 특히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책 등을 통해 그간 위축되었던 공직사회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직사회, 일 잘하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 일할 맛 나는 공직 환경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에게 충직한 민주적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헌법과 국민 주권의 가치, 자율과 책임을 직무 수행의 원칙으로 확립하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성과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행정이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내면 제대로 보상하고 보호하는 한편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일 잘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공무원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보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등과 다양한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직무 중심의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부문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에 국가채용센터를 건립 추진하면서 공공부문의 채용 전반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소극 행정과 혐오 발언이나 차별 발언, 갑질,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 행위는 엄중 문책하여 신상 필벌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등 소위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취업 분야에 대한 재취업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력 있게 일하고 싶은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무원의 근무 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기본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균형 인사와 퇴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하여 공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활기차게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의는 별도의 주제 없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어쨌든 아까 행안부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신상 필보를 좀 뚜렷하게 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언거주 좀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네. 잘하면 정말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적극 때는- 행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좀 빨리 끝났는데 여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시죠. 지난 세션에서 대통령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다른 부처에서 인사 문제를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잠시 말씀하십시오. 네. 정원과 현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 아까 51명은 저희 양육과 효모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얘기 들으셨습니다. 네. 네네. 그건 뭐 자료 작성인 과정 오류 같은데 됐습니다. 또 없으세요? 기회를 주시면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전환을 해 가면서요. 우리 이제 그 공직 사회의 이 보고서 문화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쭉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차트 문화를 군해서 공무원 사회에 이게 그런 길이 있고요. 네네네. 그 차트를 얼마나 잘 꾸미냐 이게 일종의 승진의 길이 되기도 했던 이런 게 이제 전 부처 전 말단 지방까지 다 그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게 컴퓨터를 이용한 이런 전자문서로 오면서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생산적인 일보다 보고서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정말 이 필요 없는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두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 아래야 한글은 이런 우리 공직 문화를 겨냥해서 과도한 편집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활용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이 AI가 못 읽습니다. 그래서 AI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보고서 문화를 혁신해야 될 텐데 이건 시작이 대통령이 시작한 거라서 대통령님께서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세요. 전 지휘급 공무원들에게 보기 좋은 문서를 보고서를 요구하지 말고 AI도 쉽게 읽을 수 있는 보고서에 네. 장차관들부터 적응을 해라. 네.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비서실장이 그래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때 이후로 이 문서를 보고하는 형태가 바뀐 적이 없어서 저희가 바뀌는 것을 TF에서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부터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부처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기계가 이걸 읽을 수 있는 문서로 쉽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서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또 네. 국가공무원 좀 인재개발은 먼저 다음에 하십시오. 먼저 하세요. 네. 임채원. 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은 원장 네. 임채원입니다. 저희들이 내년 비전을 국민 주권과 K 인센티브를 위한 탁월한 인재 양성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국민 주권은 이제 헌법 가치로 저희 좀 체계화해가지고 공무원 교육을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선거 기간이나 처음에 정부 취임할 때 크게 감동받았던 건 K 인센티브 이걸 들고 나오셨는데 K 컬처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관계까지 다 포함한 근데 이 아젠다가 지금은 조금 어떻게 된 건지 좀 시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거기 국민 주권하고 K 인센티브는 동전의 양면 같거든요. 네. 저희들이 최근에도 저희 인재원에서 유럽도 다녀오고 말레이시아 내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좋아하는 게 K 컬처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전 세계가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선도적인 보편 가치를 못 끌고 있는데 좀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시작했듯이 좀 K 인센티브를 좀 주도적으로 내용을 좀 채워주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95만 국가공무원들이 그걸 내용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전 국민적인 붐을 일으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호 이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4가지 과제를 네. 제가 그동안에 근무하면서 느꼈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 연구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외적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네. 민주화와 산업화가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민주주의 연구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 연구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를 일상화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학교가 필요합니다. 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안에 민주주의 학교를 만들어서 특히 청소년들, 학생들, 네. 교사들에게 수시로 알겠습니다. 학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개관되고 난 다음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요? 외국 대사관에서도 오고 직접 외국의 주요 인사들, 외국 정부의 관리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제협력센터를 저희 기념사업회 안에 만들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천에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지금 70여 분이 안장되어 있는데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하는 규정에 의하면 136명밖에 거기 안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본인들이 원하면 이천 공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해달라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람이 한 9천여 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몇 명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난 거기에 묻히고 싶다 하면 거기에 묻힐 수 있도록
그 규정을 좀 개정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장은 땅을 넓혀야 되니까 한계가 있지만은 봉안탑을 크게 만들어 갖고 봉안관을 만들도록 이걸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막혀 있습니다. 요 4가지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 이천에 있다는 이거 공원 묘원은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게 행안부입니다. 아, 행안부가 예, 행안부가 여기를 민주화 운동 기념공원이라고 기념공원입니다. 지정했어요? 예, 아, 그래요?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관리. 원래는 이천시가 하다가 대통령께서 그 지사님을 하실 때 이천시가 거기를 했는데 이천시가 못하겠다 그래서 국가로 넘어온 거예요? 예, 행안부에서 저희들 기념사업회가 위탁을 맡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여기 추가로 매장 가능한 그 기수는 136기밖에 없다, 여지가. 정해져 있는 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만 136명이 딱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희한하네. 그 민주화운동 그 공헌자로 지명된 사람 아까 5,000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한 9천여 명 되는데요. 네. 민주화운동 하다가 죽은 사람들 분신하거나 자살하거나 뭐 직접 사망한. 예, 이런 분들이 묻히게 돼 있는데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야기는 우리도 죽으면 거기에 묻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민원입니다. 아, 대상을 늘려라. 예, 대상을 민주화운동 그 관련자 행안부에서 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늘려달라고.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네,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학교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네요. 그게 저희들의 장소도 있고 강사도 확보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산하면 그런 예산이 다 깎였거든요 지난번에. 그 누가 깎은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요. 장관께서 좀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에 보고를 해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또 있으세요? 점잖은 분들이시라서 말을 안 하네요. 공직자들은 보면 진짜 회의 때 말하라 그러면 절대로 정해진 거 외에는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안전해서 그런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네.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담당을 하시는 부서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결과로 정말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그 국제범, 초국적 범을 매우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게 될지 불안한 삶을 살게 될지가 결정이 되니까 여러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오늘 대통령님을 모시고 국민들께 행정안전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께서 빛의 혁명으로 지켜주신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열망으로 세운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 기틀을 다지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국민 임명식, 또 정부 조직 개편 등 국민 주권 정부의 출범을 뒷받침하고 또 전 국민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어려운 골목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3분기 GDP 1.3% 성장이라는 이 성장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전례 없이 극심했던 호우와 폭염에 맞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또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미래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I 민주정부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참여, 연대, 혁신의 가치 아래 나라, 정부, 지방,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안전과 생명에 이르기까지 국민 삶의 플러스가 되는 든든한 행복 안전부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의로운 사회 통합으로 바로 서는 국민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12월 3일 빛의혁명 기념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하고 민주화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남영동 대공 분실을 원형 복원하는 등 K민주주의를 확산하겠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의 진상규명과 함께 선감학원 등 집단 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검찰개혁 완수를 뒷받침하고 우리 사회에서 혐오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AI 민주정부에서는 시민 참여가 법적 근거와 또 소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원칙적으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국민비서